예, 서영교, 박인숙 의원 그리고 지금 줄줄이 나옵니다. 예. 지금 짧은 기간 내에 20명이 넘는 보좌진들이 면직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차 교수님 이거 예. 어떻게 보세요? 제가 국회를 제일 처음 출입했던 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었거든요. 예. 그때는 진짜 저런 일들이 사실 뭐 비일비재했죠. 비일비재했고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동생, 처남이 보좌진으로 있으면서 당시 또 지방선거 할 때 공천 헌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처남이 보좌진이 받고 동생이 보좌진이 받고 그러면서도 아 우리 형님 몰랐다. 우리 자형은 매형은 몰랐다. 그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넘어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하나의 고질적인 관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서영교 의원이 아 우리 딸 별 죄책감 없이 우리 딸은 PPT의 귀신이다. 그런 식으로 아주 항변을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국회가 이 친인척 고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이게 당연시 여기는 그런 풍토였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를 지금 계기로 삼아서 이번에는 좀 법적 제도적 장치로 지금 현재 이 친인척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장치가 만들어진다면 말 그대로 전화해보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저는 말씀하시죠. 예, 이게 말이 좋아서 친인척 채용이지 결국 옛날에 있었던 음서제도 같은 거잖아요. 그냥 쉽게 그쵸, 공무원 4급, 시켜주는 5급. 거잖아요. 예. 4급, 5급 공무원을 그렇죠. 그냥 가족이니까 시켜주는 게 음서제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나온 건데 지금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서영교 의원 한 사람의 일처럼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어떤가 하면 여야가 서로 다를 게 없는데 이제 서로 욕을 하다가 이게 아닌데 뭐 이상하네 이런 분위기가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24명이 사표를 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려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진짜 좀 있어요. 그러니까 6촌, 5촌 이거는 사실 굉장히 먼 친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촌 이내하고 좀 그거는 다른데 이런 생각은 저는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 도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먼 친척이 살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그 지역구 관리를 맡길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사실 제가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그 선거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가족 친척들이 상당히 많이 도와주거든요. 예. 그러고 끝나고 당선되고 나면 그게 우리 자식 그거 좀 지원시켜달라. 사실 그 거부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있던 문제는 뭐냐면 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회계 책임자가 잘못하면 회계 책임자가 구속될 경우, 그러니까 처벌을 받게 될 경우는 자신도 배지를 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내하고 핏줄인 사람을 채용하려는 그 분명히 그런 건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럼 회계 책임자가 겁이 나서 그럼 고용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회계 부실, 회계 편법 하겠다는 마음 먹고 얘기죠. 한다는 소리잖아요. 제대로만 하면 겁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친인척 고용 도와줬으니까 채용해달라. 이럴 때 사실 이번에 친인척 고용 방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설사 도와주더라도 채용하고 싶었지만 법 때문에 안 됩니다. 방패막도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렇죠. 저는 차라리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제도 장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왜 거죠. 우냐면 국민의당이 오늘 성명서 발표했거든요. 막 두 당 욕했는데 이제 국민의당에서도 한 명 나왔네요 지금. 맞아요. 근데 문제가 국회의원 한 분이 제가 알기로 개인적으로 저런 식으로 채용할 수 있는 보장하는 수가 4급부터 9급까지 한 9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4급들, 5급들, 예. 6, 7, 9. 예, 그래서 9명이면 그리고 4급 같은 경우 연봉이 거의 7천만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4급이면은 8천만 원 8천만 가까이 되죠. 6급이 6,700만 원입니다. 5급이 6,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기 전입니다. 9명이면 평균적으로 따져서 4, 5억 가량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친척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물론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았다면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적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그냥 나라 돈으로 그냥 자기 친척들을 사업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횡령이나 배임과 뭐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9명을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뭐 몇 명을 친인척으로 썼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9명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일할 사람이 9명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본인 돈을 내서 누구를 채용해서 일을 시켜라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을 채용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소기업이요. 9명 월급 주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 돈으로 이렇게 9명 월급을 마음대로 준다는 거는 발상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고요. 이 음서제를 없애야 되는데 참 셀프 자정이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있잖아요. 강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의 IQ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머리를 돌릴지 보입니다. 이거 못하게 하잖아요, 법으로. 자, 그러면 두 사람 정도가 뭐예요? 우리 사촌이 지금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김 의원 방에 한 명 좀 쓸 사람 없어? 그럼 나도 그렇잖아.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내 동생이 놀잖아. 좀 거기에 좀 해줘. 이거 마트레이드 일어날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정한 정도 자격증 시험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국회잖아요. 저도 저기 사법시험 할 때도요. 사법시험 안 돼서 내진 다른 꿈에 있어서 입법고시 준비하는 그 영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입법고시 경쟁률이 한 300대 1 이렇게 됩니다. 요즘은 청년 실업 문제도 더 심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게 국회라는 곳인데 그것보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자격 시험이라도 보면 친척 아니라 동생 아니라 딸이라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거 통과하게 만들면. 하다못해 그거라도 줘야죠. 일단 근데 서영교 의원 어쨌든 징계 받으니까 예? 딴 의원들 징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간단하게. 서영교 의원은 제 생각에는 아마 자진 탈당을 아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 뭐 이종걸 의원이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당 차원에서 이 당신을 지금 이제 제명하는 것보다는 당신 발로 그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걸 네. 아마 받아들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 대선 국면에서 가면 또 더불어민주당이 급한 상황이다. 그리고 뭐 의원 한 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은근슬쩍 다시 또 이렇게 복당시키는 그러한 행위 자체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분들이 내려놓으려고 하는지 저희가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